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396페이지 자, 396페이지 상단에 우리 앞 시간에서 불공 매입으로 처리한 경우에 이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에 원재료에서 차감시키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는 분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표 입력할 때 과세 매입으로 입력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보통 이제 이 경우로 연습을 하는데 이 경우 연습은 거의 안 하죠. 네, 문제는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불공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요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만약에 과세 매입으로 했다면 부가세 대급금에서 면세분을 회계 처리해 줘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줘야 돼. 예. 부가세 대급금이 대변에 가는 거고, 차변에 원재료에다가 이 공제받지 못하는 40만 원을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과세 매입으로 처리한 것이라면은 이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참고사. 자, 그러면 12번째 이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호청님 컴퓨터가 꺼졌군요. 네, 천천히 들어오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거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자, TAT 2급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의 부가가치세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합니다. 자, 이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여부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이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도 제대로 계산됐는가 확인을 하는 것이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자료를 거기다 입력한단 말이에요. 자,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방법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이나 임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으로 하며 이를 통상 간주 임대료라고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느냐 이거죠. 이자액 계산하듯이 하면 됩니다. 이자액 계산하듯이. 그 이자를 과세 표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자만큼을. 그래서 이자 계산하는 거예요. 자, 간주 임대료 어떻게 계산하는가 보세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곱하기 365일, 윤년의 경우는 366일 분의 대상 기간 일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일수만큼의 이자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적용 이자율이 여기 있죠. 적용 이자율. 그래서 이자율은 이제 그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면 돼요. 시험에서는 몇 %를 적용하라고 주어지니까 그걸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 아마 우리가 FAT 1급 연습할 때 이것도 많이는 안 해봤지만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TAT 2급에서는 이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계산은 이제 프로그램이 이건 알아서 할 거고요. 계산되는 구조를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시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문제가 나오고요. 예, 간주 임대료에 대한 것은 증빙이 없기 때문에 14번 건별 매출 요령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수행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397페이지죠. 네, 이호청 씨 뭐 하실 말 있어요? 아, 예.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및 관련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본 문제에 한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1.12%로 가정하며 동입력은 생략한다. 또한 전자세금 기단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이겁니다. 자, 월세 계약서를 대략 보세요. 보증금 5천만 원이고요. 네, 24개월입니다. 9월 1일부터 2년간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주식회사 기흥성이라는 회사에 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가 하나 있네요. 예, 전자세금 계산서는 우리 회사가 발행했죠. 9월 임대료 100만 원 받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습니다. 예, 9월 임대료. 여기서 이제 9월 임대료는 뭐냐면은 영업수익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에 한해서는 아까 부동산 임대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을 우리가 겸업하는 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의 임대료가 아니라 영업수익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지금 하라는 작업이 뭐냐면은 간주 임대료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 전자세금 계산서 이거를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죠. 자, 그러면 먼저 9월 10일자로 입력하겠습니다. 9월 10일로 날짜 고치시고요. 9월 10일로 날짜 고치시고 우리가 매출했죠. 11번 과세 매출로 입력해야죠. 11번 과세 매출. 품명에는 9월 임대료.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1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1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기흥성. 거래처는 기흥성. 그 다음에 전자세금란은 1번이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자, 밑에 보니까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1번 현금 분계하시면 되겠네요. 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제품 매출을 임대로 바꾸시는데 400번대를 써야 돼요. 다행히 900번대가 없군요. 여러분 900번대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이고 400번대 임대료는 영업 수익입니다. 그래서 900번대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뭐 헷갈릴 거는 없겠네요. 411번 이거 써야 돼요. 자, 그래서 9월달 임대료권은 이렇게 과세 매출로 신고하면 되죠. 이건 수익금액에 포함됩니다. 이건 영업수익이니까. 자, 그러면 하나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 월세 계약서를 보면은 9월 1일부터 우리가 그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9월 말일이 2기 예정신고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한 달이 지났죠. 그 한 달치 이자를
간주 그렇죠. 간주 임대료로 봐야 돼요. 한 달치 임대료를 계산해야 됩니다. 한 달치 이자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걸 하는 곳이 어디냐? 여기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중간쯤에 있죠? 예, 거기 클릭하세요.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2기 예정 기간을 입력을 하시고 이자율이 지금 1.8%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문제에서 보니까 이자율을 여기서 1.2%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2%로 이걸 고치셔야 되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이자율이라는 단추 있죠? 예, 거기 눌러서 1.2%로 수정하세요. (1.2) 엔터 적용. 자, 이제 상호는 어딘가요? 아까 그 계약서에 보면은 주식회사 기흥성이죠. 가로 열고 주 기흥성. 층은 그 계약서 보면 상단에 있습니다. 2층 205호잖아요. 2층 호수는 205. 신합빌딩인데 이게 동은 생략한다고 아까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예. 보니까 동은 생략하라 그랬죠? 그래서 동 입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동이라는 것은 거기 효창동을 의미합니다. 효창동. 예. 효창동 생략하죠. 예, 효창동 입력해도 되고요. 자, 엔터 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사업자 번호는 기흥성의 사업자 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몇 번이에요? 106 81 36219 36219인가요? 네, 아니네. 106 81 35219 35. 네. 주민번호 없고 면적은 거기 위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82제곱미터. 용도도 계약서 위에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 기간을 여기 앞에다가 2021 0901 2021년 9월 1일부터 자 24개월이니까 2023년이죠. 2023년 9월 1일까지라고 입력하면 8월 31일까지 하면 되겠죠. 2023년 0831 네, 2년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24개월. 보증금 5천만 원 입력하시고 월세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입력하시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거예요. 자, 관리비가 그 월세 계약서 안에 제1조, 2조, 3조를 보면서 관리비 얘기가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 위 부동산의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함. 여러분 임대인이 부담하면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돼요. 임대인의 세금과 공과금 처리합니다. 분기할 때. 자, 관리비 없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관리비는 비워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임대 수익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간주 임대료는 49,315원이다 라고 알려주죠. 이거를 여러분이 이자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을 우리는 간주 임대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간은 9월 1일 거, 9월 1일부터 9월 30일 거, 예, 요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가 이만큼인 거예요. 경과된 기간이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기로요. 계산기로 어떻게 계산을 해 놓냐면은 4932로 곱하기 1.1 곱하기 1.1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59671이 나오죠. 소수는 버리세요. 4932로 간주 임대료를 곱하기 1.1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간주 임대료가 공급가액이고 곱하기 1.1하면 이게 세금이 포함된 합계금액입니다. 우리가 간주 공급의 경우에 건별로 입력을 하는데 건별로 메인 매출 전표에 건별을 입력할 때는 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공급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하거든요. 그러니까 59671을 미리 계산을 해 놓는 거죠. 1.1 해가지고 곱하기. 자, 그러면 준비해 놨습니다. 59671을 복사를 딱 해 놓는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저장을 닫으면 저장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것은 뭐냐? 메인 매출 전표에 과세기간 종료일로 입력합니다. 9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로 유형은 14번 건별 유형은 14번 건별 품명은 간주 임대료 수량단가 없고 공급가액에다가 아까 곱하기 1.1 해놓은 거 있죠? 59671을 입력하는 거예요. 59671을 입력하면 59671은 합계로 넘어가고 공급가액에 아까 간주 공급이라고 간주 임대료라고 있던 54247이 여기 자동으로 입력되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거래처 코드는 없습니다. 이게 아무런 이게 간주 임대료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는 없어요. 전자세금 없습니다. 분계는 혼합으로 합니다. 3번. 틀린 것 같은데요? 네? 아까 1.1을 하셨으면 그 5424의 6이 합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급가액이 아니라 걔가? 잠깐만요. 어디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명세서에 우리가 작성된 것이 49315가 과세표준에 이제 공급가액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49315가. 예, 근데 49315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자,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49315 곱하기 1.1 54246이네요. 제가 아까 계산이 틀렸네요. 54246 49315 곱하기 1.1하면 54246입니다. 네, 제 계산이 틀렸어요. 자, 메인 매출 잔표 가서 고쳐야 되겠네요. 예. 자, 스페이스 바로 지우고 여기 공급가액도 스페이스 바로 지우고 다시 컨트롤 V. 예. 예, 54246 고쳐졌습니다. 이 금액이 맞아요. 네. 이호청 씨 계산 잘했어요. 아까 제 계산기가 틀렸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계산 같은 거 정확히 안 하면 틀리는데 제가 좀 실수를 또 했네요. 자, 그래서 합계에 54246이 나오기 때문에 공급가액은 49315. 49315가 여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에 간주 임대료가 49315예요. 그게 반영이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다가 49315를 입력하면 안 되고 합계를 입력해야 되니까
곱하기 1.1 해가지고 입력을 한 겁니다. 자, 거래처 없어요. 전자세금 없어요. 분계는 혼합. 자, 우리는 이 부가세 이거를 매출세액으로 반영하려고 지금 이 부분을 입력하는 거거든요. 부가세 예수금 반영됐죠? 4,931원이. 그러면 이 두 번째 줄은 이거 제품 매출 이거 필요 없어요. 뭘로 바꾸느냐? 세금과 공가로 차변으로 바꾼 다음에 3번 차변으로 바꾼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우리 회사 비용 처리합니다. 이 부가세는 세금과 공과금 817번 우리 회사 비용 처리예요. 494만원 탭키 거래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지금 이 부분이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간주 임대료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에 14번 건별로 해가지고 여기에 요 합계금액 간주 임대료에다가 곱하기 1.1 한 다음에 입력을 해서 거래처라든가 이런 전자세금난 필요 없고요. 분계 혼합으로 한 다음에 여기를 차변으로 바꾸고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여기 차변으로 바꾸고 세금과 공과금 분계 혼합으로 하시고. 근데 만약에요. 문제에서 말입니다. 계약서에 간주 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고 했다면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임차인한테 지금 해당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죠. 4,931원을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받았다든가 보통예금으로 이체 받았다든가 이것이 추가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임차인한테 받아서 내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우리 회사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임대사업자의 비용 처리인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으로 받았다 또는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다 할 거 아니에요? 차변이 뭐가 되느냐? 현금 또는 보통예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문제는 주로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라는 문제가 주로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문제를 보니까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고 그 돈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다 이런 문제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여기 차변이 보통예금 하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런 차액 생겼어요. 응? 차액이 왜 있어요? 아, 여기 금액이 틀렸군요. 494만원. 494만원. 네. 실수 많이 하네요. 네, 494만원. 1원이 차이가 있네요. 네, 여러분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요. 요거 좀 많이 숙달이 될 수 있도록 지우고 또 해보고 지우고 또 해보고 한 3번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출제 빈도가 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수행 결과를 한번 보세요. 네, 14번 건별로 해서 이렇게 했죠. 네, 세금과 공과금으로. 네, 부가세 수금.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우리가 조회는 안 해봤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여기 매출세액의 기타에 들어가 있어요. 4번에. 4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13번 13번째죠.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네, 이 의제 매입세액도 출제 빈도가 좀 높습니다.
9점짜리로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네. 의제 매입세액도 출제 빈도가 높은 거예요. 9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의제 매입세액 FAT 1급에서는 실기시험으로는 안 나오죠. 네, 이론으로는 뭐 조금씩 나올 수 있는데 자, TAT 2급에서는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보면은요. 한번 내용을 쭉 읽어볼게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 임산물 등 원재료를 공급을 받아서 이를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가액의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죠. 여러분 이미 이론 때 배웠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돼.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이거 같이 제출해야 돼.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산서, 세금이 아니죠. 매입처별 계산서죠. 면세니까. 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해당 계정의 적요 번호는 6번. 그래서 6번 적요가 이거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6번 적요 기억하시고 의제 매입세 공제 원재료는 6번 적요를 꼭 넣어야 된다. 그래야 부속 서류로 넘어갑니다. 의제 매입세 원재료 차감으로 입력된 자료가 자동 반영되어 자동 작성되며 뭐가 자동 작성될까요? 이거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이 적요 6번을 원재료에 넣어줌으로써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이거예요. 수정이나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실무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면세 매입으로 입력합니다. 53번. 면세 매입. 면세 매입은 계산서죠. 그러면 신용카드로 받은 건 어떻게 하느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도 돼요. 일반 전표에. 그때 적요 6번을 넣으면 됩니다. 적요 6번을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과 세액 공제에 관한 회계 처리도 하고요. 회계 처리는 뭘까요? 부가세 대급금을 회계 처리해야죠. 원재료에서 이건 빼줘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을 부가세 대급금 차변 그래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의제 매입세액만큼은 차변이 부가세 대급금 대변이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디로 반영될까요? 해당되는 그 카드면은 카드란에 반영이 되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주의. 전표 입력 시 거래처 코드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 시 수량을 반드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량. 네, 수량을 입력해야 된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율이 나와 있는데요. 예, 의제 매입세 공제 의제 매입세 농산물의 그 가액에다가 공제율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중소기업 제조업으로 문제를 낼 거예요. 예, 그래서 104분의 4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 공제에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있는데 이거 프로그램이 자동 체크해 줍니다. 공급 과표의 40%에다가 공제율을 곱한 것이죠. 이 프로그램이 자동 체크해 주니까 이거는 우리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요건 이거 잘 알아두세요. 사업자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정규 증명서를 꼭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업자가 아니라 농어민으로부터 구입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당 같은 개인 사업자는 안 돼요. 농어민으로 구입한 것은. 다만 제조업은 해줍니다.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것도. 그래서 이 공급자의 그 농어민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구매 계약서를 가지고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가로 열고 일반 과세 음식점 업자는 제외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과세 음식점 업자 하면은 우리 음식점 조금 좀 크게 하는 데가 일반 과세 음식점이잖아요. 그래서 농어민으로부터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제매입세 공제는 못 받는다. 자, 그러면 수행 내용 보겠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자, 통조림의 문제가 뭐냐면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 및 관련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해라.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은 조회하면 자동 작성돼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가 뭐예요? 부가세 대급금 회계 처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됐는가 조회해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본 문제 하나요.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가정하라. 우리 통조림 중소기업입니다.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이다. 자, 전자계산서 있어요. 꽁치를 샀습니다. 꽁치. 수량 우리가 당연히 넣겠죠. 이 수량. 그 다음에 꽁치는 뭐냐면은 통조림의 원재료예요. 원재료로 분개해 주시면 되는데 원재료에다가 적요 꼭 넣어야 된다. 의제매입세 공제분이라는 적요.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작성일자 9월 12일이죠. 자, 매입 매출 전표 9월 11일로 고치세요. 매입 매출 전표 9월 11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면세 매입이죠. 그래서 계산서니까 면세 매입이죠. 53번. 자, 품명에다가 꽁치. 수량 반드시 넣어야 돼요. 500. 단가는 7,000원. 공급가액 350만 원 나왔고 면세니까 부가세 없습니다. 자, 거래처는 어딘가요? 전자계산서 보세요. 공급자 평화수협. 평화수협. 전자계산서니까 전자세금 나는 1번 하셔야 되겠죠. 자, 분계 보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현금도 있고 외상도 있어요. 그래서 혼합 쓰겠습니다. 3번 혼합. 자, 원재료 차변, 원재료 맞았는데 적요가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적요 여기 코드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6번 적요 있죠?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6번 확인. 코드를 알면 6하고 엔터 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줄로 내려와서 이제 대변이 현금 50만 원 먼저 할까요? 101번 50만 원 엔터 내려와서 또 대변에 외상 300만 원 있죠? 외상 매입금이죠. 251번 외상 매입금 300만 원. 탭키 해가지고 거래처라든가 밑에 차대변에 합계 일치하는지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원재료에 적요번호 6번 꼭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6번. 그리고 여기 수량은 빼먹으면 절대 안 돼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그 다음에 계산서니까 계산서 합계표하고 그 다음에 적요번호를 넣었기 때문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까지 다 자동 반영됐어요. 나중에 확인할 거고요. 하나 더 있죠? 네, 2개가 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2번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 정어리 50상자를 강남마트에서 구입하고 BC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사업자한테 사고 카드 결제했으니까 이거는 의제매수의 공제 요건에 해당되죠. 예.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일반 전표에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메인 매출 전표에 카면으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카면으로. 그래서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카면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요. 일반 전표라 뭐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라 이렇게 딱 지시해 주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카면으로 하겠습니다. 날짜는 9월 12일이네요. 자, 메인 매출 전표에 9월 12일 유형이 카드로 면세제화를 매입했으니까 카면 58번이죠. 카면 카드사가 어디냐 물음표 단추 눌러서 거기 보시면 BC카드 확인. 자, 품명에 정어리 입력하시고 수량 50 단가 모르고요. 공급가액 100만원. 거래처 강남마트. 전자세금 아니죠.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자, 분계는 카드로 매입했죠. 카드 분계 4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지급금 BC카드 맞았고요. 원재료 맞았습니다. 정어리 원재료. 자, 미지급금 아니고 외상매입금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아니 맞다. 아니요. 잘 지적하셨어. 맞습니다. 네, 이호청 씨 맞아요. 이거 외상매입금 돼야 돼요. 네, 요거 카드 분계를 했더니 미지급금 처리됐는데 이거 정말 잘 말했어요. 이거 2번 외상분계 해주세요. 외상분계 해주시고요. 거래처를 카드사를 바꿔주세요. 외상분계나 이건 혼합분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실력 좋아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 자, 거래처는 바꿔야 돼요. 그 대신 BC 여기 BC카드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게 카드 결제라 해서 카드 분계했더니 이거 미지급금을 확인 못했네요. 네. 외상매입금이 돼야 돼요. 정어리가 원재료잖아요. 예, 원재료니까 외상매입금, 매입채무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원재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적요 바꿔줘야 돼요. 적요를 넣어줘야죠. 6번 적요. 의제매입색 원재료 차감이라는 적요를 넣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외상분계 또는 혼합분계 해줘야 되는 거. 예, 제가 실수였습니다. 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증빙이. 그죠? 네. 보통 이렇게 3개로 나와요. 의제매입세 공제 문제가 증빙 하나로만 내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서 하나, 계산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무슨 계약서 같은 거. 이렇게 3개로 나옵니다. 자, 3번.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계약서예요. 자, 우리 회사는 지금 그 제조업이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것도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 공급자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자, 9월 13일 메인 매출 전표에 이것은 증빙이 아니니까 건별이라는 것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14번 건별, 증빙 없는 매출. 매출이 아니라 이건 매입이죠. 예, 건별 매입이 있어요. 건별 매입이. 그래서 날짜가 거기 보시면 9월 13일이죠. 예.
자, 면세의 건이라는 건 건면이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날짜는 9월 13일로 고치시고. 자, 유형에서 면세가 건이다 하는 것이 면건이군요. 건면이 아니라 60번이 있습니다. 면건. 농어민들 간의 그 농어민과 거래해서 계약서 같은 거, 적격 증빙이 아닌 거. 60번 선택하시고. 자, 품명에다가 고등어죠, 고등어. 자, 그 계약서에 보면 수량 나옵니다. 90. 계약서의 금액이 180만 원이죠. 180만 원. 자, 그 박어부라는 사람이 거래처 코드가 있는지 한번 코드에다 넣어보세요. 박어. 예, 있습니다. 3015번. 자, 전자세금란은 비워둬야 되고요. 대금은 어떻게 했나요? 그 결제관계 거기 나오죠? 대금 지급 조건, 공급 시기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외상이에요. 외상. 그래서 2번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재료니까 외상 매입금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원재료에서는 추가할 사항이 적요 6번. 지금 6시 신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요 6번. 네, 조금 있다가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예. 적요 6번 일단 넣으세요. 우리가 끝날 때 제가 신호 드릴게요, 여러분들. 적요 6번. 네. 적요 6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증빙을 우리가 의제매입세의 공제권으로 메인 매출전표에 면건, 그 다음에 카면, 그리고 53번 면세매입, 이게 유형 3개를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어디에 반영이 됐느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회계처리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하러 가죠.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바로 밑에 있네요. 클릭하시고 7월부터 9월로 작성합니다. 네, 여기 나와 있어요. 강남마트. 우리가 그 적요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 다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밑에 여기 그 이렇게 된 화살표가 있으면요. 이거를 클릭하셔가지고 합계가 보여야 돼요. 합계가 보여야 됩니다. 요 합계가. 의제 매입세액의 합계 242 306을 가지고 회계 처리해야 돼요, 우리가. 자, 242 306이 뭐냐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율 여기 104분의 4 적용됐죠? 우리가 이 공제율도 한번 보긴 봐야 됩니다. 104분의 4로 다 됐는지. 강남마트 104분의 4, 박어부 104분의 4, 평화수협 104분의 4. 네,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서 의제매입 세액의 개를 확인하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242306을 복사가 안 되네요. 시험지에다 메모해 주셔야 돼. 242306. 자, 이것을 뭘로 처리하겠어요? 이만큼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고 원재료에서는 차감해 주는 거죠. 아까 전부 다 원재료로 받잖아요. 공제받는 것은 빼줘야 돼요. 자, 그래서 242306을 일반 전표에 가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요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저장하면 돼요. 닫으면 저장되나요? 네, 저장됐군요. 자, 일반 전표로 가셔가지고 일반 전표의 과세기간 종료일 9월 30일로 입력합니다.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35번
아까 공통매입세 정리한 것도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아까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242306이었죠? 242306. 자, 엔터 치고 대변에 뭐예요? 원재료에서 빼준다 이거예요. 원재료. 153번 원재료. 242306. 네. 1번 9월 30일 1번 전표에 아까 60만 원 있던 것은 공통매입세액에서의 그 적립분계였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의 분계도 공통매입세액의 적립분계하고 지금 똑같아. 차변이 부가세 대급금, 대변이 원재. 여기까지 하셔야 이 문제가 끝나죠. 그래서 이 의제매입세 공제 문제가요. 시간이 꽤 걸려요. 증빙 3개 나오죠. 그럼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잖아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죠. 수량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적요번호 6번 넣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 그거 가서 합계금액 확인한 다음에 일반 전표에 와서 이것까지 입력하는 거죠.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거 많이 숙달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상당히 또 지금 5시 7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호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신호죠. 아마 있어. 회계 신고자 신호 전송에 가서 2교시 신호 전송. 네, 2교시 신호 보냈으니까요. 그 여기 여러분이 뭐 찍는 게 있을 겁니다. 2교시. 네. 2교시. 뭐 어떻게인가 뭐가 나타나겠죠? 네. 저는 이제 이런 아이고 잘 안 보여. 자, 2교시 찍어 놨고요. 자, 그러면 지금 5시 8분에서 5시 20분에 여러분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20분까지 쉬겠습니다.